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한제국 수립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제국 나라 이름이요.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드디어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 1897년에. 자, 1897년에 국호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왜요? 자, 일단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1년간 몸을 피신해 있던 고종이 돌아옵니다. 자, 궁궐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아무래도 1년이나 궁을 비웠는데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자, 돌아와서 자, 뭔가 달라지겠다. 새롭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싹 바꿔요. 이제부터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거는 좀 뭔가 특별하다. 연호를 짓습니다. 통치하는 그 해에 자,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요. 광무라는 연호를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제 이런 식으로 연호가 붙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돌아와서 아관파천에서 돌아와서 97년에 나라 이름을 바꾼 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부터 왕이 아니래요. 자기는 왕도 아니고 이제 황제래, 황제. 왕보다 황제가 한 단계 더 높은 호칭이야. 자, 이제부터 나는 황제다. 그럼 황제니까 황제 즉위식을 해야 되겠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요.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나라의 법을 만들겠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대한국 국제 기억하세요. 자, 제정하고 공포, 발표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황제 최고잖아. 황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자,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군대를 통수하고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모든 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한국 국제 발표했다고 했는데 대한국 국제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독립국가다. 우리는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엄연한 자주성이 있는 국가다. 자,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전제는 황제가 통치하는 독재정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무한한 군주권을 갖는다. 자,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군대를 다 그냥 휘두른다는 거죠.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한다. 자, 다 대한국 황제는요. 자, 대한제국의 이때 제가 뭐냐면 황제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대한제국이다. 이제부터 조선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너무 황제가 잘났네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바로 대한국 국제입니다.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고종이요. 드디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 새롭게 해보겠다.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죠. 자,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자, 새롭게 개혁을 하나 추진합니다. 이름하여 광무개혁. 자, 광무라는 연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광무년의 개혁이다. 그래서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줬고요. 나름대로 모토가 있어요. 자, 나름대로 광무개혁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면요. 구본신참이에요. 구본신참. 자, 한자를 풀면 됩니다. 자, 근본. 자, 근본, 기본은 옛날 것으로 하고, 자, 거기에 새로운 것을 더 첨가한다, 추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혁을 하긴 하는데, 기본은 옛날 거 그대로 하고, 거기 새로운 거, 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보수성에, 조금 개혁성이 약간 짬뽕된 그러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개혁 내용이 있느냐? 일단은 먼저 얘기하면요. 개혁 내용 정말 좋아요. 자, 이 개혁 굉장히 훌륭한 개혁입니다. 개혁 내용이 끝내줘. 굉장히 좋아.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딱 하나. 자, 뭐가 아쉽냐면, 자, 지금 정치 분야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자기가 뭐래요? 이제부터 황제래. 자, 그러니까 민주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황제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죠. 자, 그것만 아쉬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만 좀 아쉽고 나머지 뭐 경제라든지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은 다 굿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력, 군사권도 강화시켜요. 자, 그래서 중앙군, 지방군, 시위대, 진위대라고 하는 지방군, 중앙군과 지방군을 자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이걸 다 황제가 통솔하죠. 자, 토지 조사를 합니다. 자, 토지조사를 해서요, 근대적인 토지 증명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토지조사를 해서, 이 땅은 개똥이 땅, 이 땅은 철수 땅,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거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를 해서요, 지계 발급, 자, 이거 외우세요. 지계.
지게. 자, 이게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증명서에 해당해요. 바로 지게의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게를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각종 회사 이런 것들 차립니다.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펴요. 그래서 공장과 회사, 근대적인 시설들 뭐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각종 또 상공학교, 실업학교, 그래서 광무학교, 뭐 의학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학교도 세워서 또 교육에도 신경 쓴다는 거. 그러니까 교육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 개혁 내용들 보면 상당히 이제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뭐라고요? 바로 이 정치 분야. 너무 자기 잘났어. 그죠? 자기가 황제라면서 전제 군주권을 너무 강화했다는 거. 원래는 점점점 민주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퇴보했죠?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도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역시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이제 개혁을 하다 보니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대한제국 배웠습니다. 자,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1897년에 자, 연호도 만들었어요. 광무라는 연호 만들고 이제 왕이 아니다. 나는 황제다. 황제 즉위식도 멋지게 거행을 하죠. 자, 그래서 환구단에서 즉위식 거행하고 그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해서 자기 황제권이 막강함을 이렇게 선포하죠. 자, 그리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중요한 개혁은 광무개혁. 원칙은 구본신참. 옛날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것을 더하겠다. 구본신참 이거요. 자, 그럼 여기 개혁 내용이 굉장히 훌륭해요. 자, 우리의 군사권도 강화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지게도 발급하고요. 토지 조사래요. 여기서 주의할 점. 토지 제도를 바꾼 건 아니에요. 자, 토지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상공업도 키우고 경제도 살리고요. 학교, 교육 분야도 신경 쓰고요. 자, 이런 굉장히 훌륭한 개혁들을 추진했더라. 이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1897년에 시작된 개혁입니다. 자,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은 옛날 것으로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더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바로 광무개혁이죠. 자,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고 근대 국가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광무개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틀린 거 골라볼게요. 토지 조사했고요. 지게 발급, 근대적인 토지 증명서인 지게 발급했지요. 자, 실업학교, 의학교 등의 각종 학교 만들었지요. 교육에도 신경 많이 썼고 중앙군, 지방군, 시위대, 진위대 이렇게 시대와 진위대를 증강할 군사권도 강화했죠. 각종 공장, 회사 설립해서 상공업 진흥, 경제도 신경 썼어요. 다 맞아요. 근데 과거제를 폐지하고 자, 인재 선발 제도를 개혁했다. 과거 시험이 없어진다는 건 신분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 신분 제도가 없어진 사건은 1894년에 갑오 개혁입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광무개혁, 대한제국 배웠는데요.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